올리브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 자, 우리 오늘 볼 내용은 Transport in Plant입니다. 플란트 안에서 물하고 미네랄 그리고 포토신테시스로 만들어진 글루코즈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플란트 내부를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배우는 챕터예요. 자, 플란트 스트럭처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플란트 스트럭처입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눌 거예요. 흙 밑에 있는 부분이 루트 시스템, 흙 위에 있는 부분이 슈트라고 부를 거고요. 루트 시스템에는 먼저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메인 루트가 있어요. 탭 루트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고, 탭 루트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갈래가 나와져 있는데 얘네들을 lateral root라고 부를 거예요. lateral은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삐져나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lateral root, 그리고 각각의 lateral roots에 root 헤어들이 있죠. root 헤어들, 조그만한 자질구레한 잔털 같은 루트들입니다. shoot 파트는 가장 먼저 stem, 줄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줄기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파리가 자라나는데 그 이파리가 자라나는 부분을 우리가 노드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파리가 자라나는 부분에서부터 그 다음 이파리가 자라나는 부분까지의 중간 스템 그 구간을 우리가 인터노드라고 부를 겁니다. 이파리는 영어로 leaf잖아요. 근데 이 leaf에서 그 잎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잎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blade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리프 그 이파리 줄기에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파리를 들고 있을 수 있는 이파리 줄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petiol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플라워 파트가 있죠. 플라워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버드가 있어요. 버드. 자, 버드라고 말하는 거는 이파리가 자랄 몽우리 또는 꽃이 자라날 몽우리를 버드라고 합니다. 혹은 우리 감자나 고구마에 보면 여드름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뭔가 튀어나와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도 버드예요. 그래서 뭔가 새 생명이 시작할 수 있는 기초가 버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파리가 자라나려고 하는 기초, 플라워가 자라나려고 하는 기초, 또는 우리가 그 감자나 고구마를 물에다 담가 놓으면 그 버드에서 뿌리가 자라나고 그 버드에서 뭔가 새로운 생명이 또 시작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버드입니다. Transport in plant, plant structure and function. 자, 먼저 shoot. 흙 위에 부분이 shoot였죠? 그쵸? 그 다음 leaf. leaf는 이파리 부분이죠? 자, 이파리 부분에서 포토신테시스가 일어납니다. 왜? 이파리는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 색깔이죠? 초록 색깔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클로로플라스트라는 것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색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두색 색연필이 있고, 연두색 색연필은 그 안에 연두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플란트 셀 안에는 클로로플라스트라는 게 있고, 클로로플라스트 안에는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염색할 수 있는 색소가 있다. 초록색 색소.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 포토신테시스가 일어난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이파리가 있는데 이파리의 줄기 부분이 petiole,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고,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핏줄같이 막 이렇게 있죠. 우리가 그걸 veins라고 부를 거예요. veins. 이 veins는 안에 자일럼하고 플로엠이라고 불리우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데, 자일럼은 워터랑 미네랄을 운반하는 통로예요. 왜 워터랑 미네랄이냐? 워터만 운반하고 싶은데 미네랄들이 워터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워터만 운반할 수가 없고 워터랑 미네랄이 같이 운반되어지는 거고, 플로엠은 지금 이 리프가 포토신테시스로 글루코즈를 만들어내면 그 글루코즈를 슈크로즈로 바꿔서 슈크로즈를 운반하는 그 통로가 플로엠입니다. 이해 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스템 스트럭처부터 우리 자세히 한번 볼게요. 스템을 가위로 싹둑 하고 잘라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이런 스트럭처를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림에 정 가운데 피스라고 불리우는 동그란 스트럭처가 있고, 주변에 보니까 작은 동그라미들이 이 실린더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보이죠. 그쵸? 저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우리가 베스큘러 번들이라고 하고, 저 베스큘러 번들 안에 보면 내가 파란 색깔로 이렇게 색칠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플로엠이고, 그 뒤쪽에 이제 빨간 색깔로 색칠해 놓은 부분이 있죠. 그쵸? 그 앞쪽에, 미안해요, 갈색깔로 색칠해 놓은 부분, 그게 자일럼입니다. 그 다음에 코텍스가 있고 맨 바깥쪽에 에피더미스가 있고요.
보이죠? 스템은 이렇게 각기 다른 애들이 모여져 있는, 다른 organ들이 모여져 있는 하나의 스트럭처다. 이해 가죠? 네. 스템의 역할은 플란트를 서포트하는 것에 있다. 즉, 서포트 플란트는 무슨 말이냐? 스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파리만 무성하다고? 그럼 얘가 딱 서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스템이 하는 역할은 플란트가 딱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스트럭처, 메케니컬 서포트의 역할을 해준다. 자, 에피더미스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가 에피더미스인데, 이 에피더미스는 티슈예요. Made up of single layer of cells on outside of a stem. Single layer of cells. 그러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둑알 있죠? 바둑알 하나를 우리가 셀이라고 칠게요. 그 바둑알을 우리 이렇게 동그랗게 물통 모양으로, 실린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동그랗게 둘러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싱글 레이어 오브 셀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에피더미스고요. 에피더미스가 하는 역할 첫 번째, help keeping the shape of the stem. 스템의 쉐입을 유지시켜준다. 두 번째, prevent water loss from inside of the stem. 안쪽에 물이 있죠. 내가 이 안쪽 그림에 보면 갈색깔로 색칠해놓은 부분이 자일럼인데 거기에 물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물들이 플란트가 필요로 하는 물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이 에피더미스다. Contains stroma for gas exchange. 스트로마를 가지고 있다. 스트로마는요, 약간 대문 같은 거예요. 우리도 방에 보면 문 같은 게 있죠. 그 문으로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에피더미스에도 구멍이 있어요. 문 같은. 거길로 가스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미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식물들의 스템은 초록 색깔이에요. 근데 나무는 어때요? 나무는 갈색깔이죠. 그쵸? 뭐가 있죠? 밖에? 바크가 있어요. B-A-R-K, bark. 그쵸? 이 바크를 가지고 있는 플란트들을 우리가 tree라고 하고 또는 wood라는 단어를 쓰죠. wood. 그쵸? 목자재 우드. 이런 우드 플란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에피더미스에 뭐가 있다? 바크가 있다. 에피더미스 위치에. 나무 껍데기. 자, 이게 바크입니다. 알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베스큘러 번들을 한번 볼게요. 보니까 베스큘러 번들은 파란 색깔로 선생님이 색칠해놓은 플로엠이 있고 갈색깔로 색칠해놓은 자일럼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일럼은 워터랑 미네랄을 운반하는 거고 플로엠은 포토신테시스로 만들어진 글루코즈를 슈크로즈로 바꿔서 슈크로즈를 운반하는 그런 곳이 플로엠이다. Many vascular bundles in stems are arranged in circle. 지금 보니까 동그라미 circle로 만들어져서 circular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일럼은 워터랑 미네랄을 운반하고 플로엠은 슈크로즈를 운반한다. 됐죠? 자, 그러면 슈크로즈를 어디에서 어디로 운반합니까? 포토신테시스로 글루코즈를 만드는 곳은 리프고 이거를 저장하는 곳은 대체로 뿌리에 저장을 하거든요. 그럼 leaf는 우리가 source라고 부를 거고요. 얘를 저장하는 뿌리 쪽은 sink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감자가 뭐죠? 감자는 포토신테시스로 만들어진 글루코즈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어디에? 뿌리 쪽에. 그럼 얘는 sink고요. 그쵸? 그 감자 이파리들이 포토신테시스를 해서 글루코즈를 만들었을 거니까 얘는 source입니다. 다시 자일럼입니다. 자일럼 워터랑 미네랄을 운반하는 곳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자일럼은 살아있지 않아요. 죽어있어요. 그게 왜 놀랍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리빙띵이죠. 리빙띵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대체로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허트 살아있어요? 네, 여러분 허트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만드는 세포들, 셀들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어요. 우리 신체에서 데드셀은 여기 어디 덴드러프 그 같은 거? 그 뭐죠? 이거 덴드러프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비듬 같은 거? 아니면 때? 우리 때 나오는 거? 이게 데드셀이죠. 그쵸? 필요 없는 것들. 놀랍게도 필요 있는 자일럼, 워터를 운반하는데 미네랄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자일럼은 데드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간 좀비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데드셀들로 이루어져 있냐?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New xylem cell. 처음부터 자일럼이 죽어있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 자일럼들은 살아있었거든요. 이 원통 모양으로 생긴 자일럼 셀들이 위아래 층층이 쌓입니다. 보이죠? 뉴클리어스도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셀 멤브레인이 겹쳐지는 곳도 있었어요. 처음 그림 왼쪽 위에 그림 보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일럼 셀이 점점 성장을 해요. growth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and was digested away. digest의 뜻은 뭐죠? digest는 소화인데요. 소화의 뜻은 외우세요. large molecule이 smaller molecule로 변하는 거. 더 정확하게는 large insoluble molecules들이 smaller soluble molecules로 변하는 게 digestion이에요. 이 end word들이 digest, 녹아서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림 비교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가운데 있는 그림하고 비교하니까 가운데가 뻥 뚫리게 됐어요. 그죠? 그죠? 더 이상 세포가 너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에다가 홀로우 튜브라고 써놨죠. 홀로우는 가운데가 뻥 뚫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뉴클리어스가 있을 수도 없겠고 안에 사이토플라즘이 있을 수도 없겠고, 그죠? 뻥뻥 뚫리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간이 더 지나가고 나면 cell walls thickened. 셀월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셀월이 두꺼워져요. 그리고 뭐가 되냐? lignified가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lignified는 리그닌이라는 물질이 섞여진다는 뜻이에요. 리그닌화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바이오나 아니면 케미나 책들을 보다가 뭐뭐뭐 fied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뭐화되다 라는 뜻이에요. 알았나요? 아니면 뭐뭐뭐cation, fication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가 chemistry에서 esterification이라고 하면 에스테르화, 에스테르가 되다. 제가 만약에 수미니fication 하면 수미니화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만약에 babyfication 하면 점점 애기처럼 행동하는, 애기화되다. 이렇게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뜻인지 알았죠? 그럼 lignified, lignification은 리그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일럼의 셀월이 리그닌에 impregnated, 이렇게 리그닌이 축적되어지고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이토플라즘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이제? 거의 어떤 수준이냐면요. 여러분 그 파이프 알죠? 파이프, 그 물 운반하는 파이프. 약간 그런 느낌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리그닌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자일럼은 튼튼해요. 자, 퀴즈. Xylem is made up of 무슨 셀? Dead cells. New cells are formed as they grow. 어떻게 된다고요? End walls are digested away, forming continuous tube 만들었죠 아까 전에. 그다음 cell walls become thick and lignified.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이토플라즘이 죽는다고요. 이게 자일럼이 만들어지는 순서고 3점짜리로 나오면 이 중에 3개 쓰면 되고 5점짜리 나오면 다 쓰면 정답입니다. 자, 플로엠 sieve tube. 아까 전에 우리 플로엠 배웠죠? 플로엠은 포토신테시스로 만들어진 글루코즈를 수크로즈로 바꿔서 운반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즉 수크로즈를 운반하는 곳이죠. 그쵸? 수크로즈를 운반하는 이 플로엠은 sieve tube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sieve가 뭔 줄 알아요? sieve. 집에 가면 우리 국수 같은 거 해 먹을 때 이제 면을 끓는 물에 넣고 그 다음에 다 끓고 나면 이 면을 어떻게 해요? 체에 받쳐서 걸러내죠. 이 채 알죠? 채. 이 채가 영어로 sieve예요. 그러면 플로엠 sieve 튜브는 어떤 느낌이에요? 튜브는 튜브인데 가운데 거름망 같은 게 있는 느낌 아닌가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얘네는 살아있는 세포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림에 보니 new 플로엠 셀이 있고요. 얘가 자라나면 perforation. perforation은 천공이라는 뜻인데 천공은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구멍. perforation 구멍. 여러분 제가 의학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이렇게 ER, emergency room, 응급실 다룬 의학 드라마를 보면 그 아기가 밤에 막 울면서 이제 막 응급실로 실려와요. 그러면 막 촬영을 해요. 엑스레이 막 CT 촬영하면서 perforation이 나왔다 그래요. 그럼 이게 뭐냐면 천공, 애 장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perforation 구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어때요? 월에 구멍이 뚫린 게 보이죠? 홀이 생겼어요. 그 다음 자라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뉴클리어스가 없어져요. 뉴클리어스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플로엠 sieve tube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Phloem is made up of living cells. New cells are formed as they grow and walls are perforated. 그 다음에 뭐가 죽는다고요? 뉴클리어스가 죽는다고요. 됐죠? 자, 이번에는 피스를 봅시다. 피스는 가운데에 있죠?
얘가 하는 역할은 support stem, stem을 support하는 패킹 티슈입니다. 자,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왜 우리 소포 받을 때 되게 프라자일한 물건, 뭐 립스틱 하나 시켰어요. 그럼 립스틱 소포 어떻게 와요? 그럼 립스틱만 덜렁 와요? 아니에요. 박스 안에 그 이상한 그 솜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 스티로폼 같은 거 꽉꽉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그 립스틱 딱 넣어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 스티로폼이나 이 뽁뽁이 같은 역할은 뭘 해주는 거예요? 패킹 역할을 해주는 거죠. 빈 공간을 채우는 역할. 마찬가지로 이 피스도 빈 공간을 채워서 얘를 조금 더 튼튼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코텍스. 코텍스는 여기 바깥쪽에 있는 저 살색깔로 색칠해 놓은 부분이죠. 이거 살색깔이라고 말하면 레이시즘인가? 안 되나?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저 살구색 좋습니다. 나무색? 저 색깔로 저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얘가 하는 일은 store starch, 스타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타치는 뭘 저장한 거예요? 글루코즈를 저장한 거죠? 선생님 근데 아까 전에 글루코즈는 뿌리에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글루코즈는 여기저기 저장이 돼요. 셀 안에도 저장이 되고 셀 밖에도 저장이 되고 코텍스에도 저장이 되고 뿌리에도 저장이 됩니다. 왜? 언제 해가 없어서 언제 선이 없어서 포토신테시스를 못할지 모르니까 플란트는 자꾸 얘를 저장해 놓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알겠죠? 자, 이번엔 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를 꺼내와서 가위로 싹둑 잘랐어요. 그럼 요런 스트럭처예요. 아까랑 조금 스트럭처가 다르죠? 그쵸? 자, 보니까 루트는 가운데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뭔가 이렇게 있어요. 그 십자가 모양이 자일럼이고요. 그 십자가를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반원의 모양이 플로엠이고요. 그쵸? 그 다음 보니까 루트 헤어가 자라져 있고요. 그쵸?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루트 캡이라는 게 있어요. 루팁에 보니까 루트 캡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루트의 루트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워터랑 미네랄을 absorb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쵸? 물을 쪽쪽쪽쪽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어렸을 때부터 되게 궁금했어. 뭐가 궁금했냐면 그 플란트들 입장에서는 비가 오면은 물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비는 하늘에서 오는데 왜 정작 물은 땅에서부터 흡수를 할까? 늘 궁금했는데, 자, 이 뿌리에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anchor the plant. 플란트를 앵커하는 역할인데요. 뿌리가 없으면 흙들이 제자리에 있지 못해요. 이게 바로 산사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리조트 같은 거를 짓는다고 산에 나무들이 다 베요. 그러면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져요. 왜죠? 흙 안에 뿌리들이 이 흙을 꽉 잡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를 베면서 뿌리가 없어지면 흙을 잡아주는 게 없어지니까 비가 오면 흙이 그냥 그대로 쓸려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하고 이 뿌리하고는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흙을 꽉 잡아주는 것도 뿌리, 또 뿌리도 흙을 잡음으로써 플란트가 그 위치를 딱 고정해서 잡고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no district epidermis. 얘는 에피더미스가 없어요. 아까 전에 누구는 있었죠? 스템은 있었어요. 그래서 에피더미스가 가끔 바크로 바뀐다고도 얘기했었죠. 근데 뿌리에는 에피더미스가 없습니다. 루트캡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루트캡은 many layers of cells로 이루어져 있는 애예요. 자, 루트는 탭 루트랑 레터럴 루트가 있었죠? 아까 전에 우리 봤죠? 메인 루트랑 옆에 좌우로 있는 루트들이었고요. 루트는 organ입니다. 그리고 루트 헤어. 루트 헤어는 셀이에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다이어그램에 보면 루트 헤어가 이렇게 털처럼 나와 있죠? 저거 하나가 셀이에요. 그래서 루트 헤어는 셀입니다. 자, 루트 헤어는 tiny projection from the root. projection이 뭐죠? projection? 다른 말로는 뭐 extension, projection? 삐죽 튀어나와 있는 projection.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는 역할은 absorb water by osmosis, absorb minerals by active transport. 그쵸? 그 다음에 short lifetime, new root hairs grow below the root hair zone. 자, 다이어그램에 여기 보면은 루트 헤어가 자라나고 있는데 여기는 루트 헤어 존 밑에가 지금 루트 헤어가 있는 구간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루트 헤어스가 죽어요. dies 보여요? root hairs dies, it becomes less permeable. 그럼 root hair zone이 있죠? 거기에 루트가 많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new root hair grow 보이죠? root hair zone 밑에가 new root hair가 자라는 구간이다.
자, 여기 보니까 루트가 있어요. 왼쪽 루트랑 오른쪽 루트의 차이점 뭐죠? 왼쪽 루트는 더 얇죠. 더 얇은가요? 어? 루트 헤어가 더 많아요. 더 많고 오른쪽 루트는 더 적어요. 루트 헤어가 많이 없죠. 그러면은 더 앵커를 잘하는 것도 왼쪽 루트, 워터를 다 앱솔브를 잘하는 것도 왼쪽 루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운데에 보니까 베스큘러 번들이 있어요. 십자가 모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베스큘러 번들의 이 십자가 모양은 자일럼, 그 주변의 반원 모양이 플로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무엇이 보여져요? 씨앗이 자라서 플란트가 되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germination이라고 해요. germination. 자, 씨앗이 germinate, 발아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발아. 자, 씨앗이 germinate 할 때 뭐부터 자라나나요? 지금 보니까 뿌리? 뿌리부터 자라나죠. 그쵸? 여러분 이 노래 알죠? 앞다리가 쏙. 그죠? 개구리는 어느 다리가 먼저 생겨나요? 뒷다리 먼저 내려놔요. 네? 생겨나요. 그쵸? 테드폴은 자라나면서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그죠? 뒷다리 먼저 자라납니다. 그쵸? 근데 너무 재밌게도 루트가 플란트에서 먼저 자라나요. 스템보다. 그래서 먼저 루트가 자라나고 그리고 이 루트는 중력 방향으로 자라나요. 그죠? 지구의 중력이 루트를 쪽쪽 잡아당기면 지구의 중력에게 따라갑니다. 중력이 이리 와, 루트 이리 와 하면 루트가 네 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포지티브 지오트로피즘이라고 해요. 지오는 지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리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포지티브 지오트로피즘, 중력을 따라가는 거. 포지티브 지오트로피즘. 반대로 슈트 부분은 위쪽으로 자라나죠. 뭐예요? 지구의 중력이 슈트 이리 와 하는데 슈트가 왜 저래? 저리 가! 이러고 반대로 자라나요. 네거티브 지오트로피즘입니다. 반대로 자라나려고 그러죠. 그쵸? 지오트로피즘 말고도 트로피즘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떤 트로피즘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태양, 선라이트에 반응하는 트로피즘도 있어요. 그럼 선라이트를 기준으로 하는 트로피즘으로 봤을 때 루트는 태양을 싫어하니까 네거티브 트로피즘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반대로 슈트는 태양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포지티브 트로피즘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네. 루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탭 루트와 파이버러스 루트가 있어요. 탭 루트는 저렇게 가운데에 탭 루트가 있는 거고 파이버러스 루트는 탭 루트가 없이 adventitious roots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사람으로 치면 저 왼쪽에 탭 루트가 있는 거는 뭔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 나머지는 약간 잘 못해. 약간 선생님처럼 공부는 잘해, 책 읽는 것도 좋아해, 그림도 못 그려, 체육에도 재능이 없어, 한자도 못해, 뭐 이런 개념이고요. 파이버러스 루트는 다양하게 잘해. 그렇다고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 건 없어. 뭔지 알겠죠? 나 배드민턴도 잘 쳐, 축구도 잘해, 수영도 잘해, 그림도 잘 그려, 음악도 잘해, 뭐 다른 거 다 잘해. 근데 뭘 아주 잘하는 건 없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adventitious roots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보니까 bulb가 있습니다. bulb는 약간 양파 같은 거예요. 양파 같은 거. 그 다음에 콤은 저기 지금 보이는 마 같은 거. 그 다음에 rhizome. 은 뭐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볼 건데 이렇게 그 뿌리 부분 같이 생긴 구간이 연결이 돼 있어 갖고 그게 자라나면서 거기서 새로운 또 그 뿌리가 생기는 그런 겁니다.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ivy 이런 애들이 adventitious roots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자, water uptake 제목 읽어볼까요? 괄호 안에 있는 transpiration. 시험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흙 속에 물이 있어요.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의 운명은 absorb를 당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루트로 해서 저렇게 evaporation에서 바깥으로 나가죠. 그쵸? 그럼 우리 이 구간을 조금 주의 깊게 공부를 해봅시다.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루트와 스템의 스트럭처가 다른 거 보이죠? 보여요? 루트랑 스템의 스트럭처가 다른 거?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내가 리프의 스트럭처를 보여줬어요. 리프의 단면을 네모나게 이렇게 잘라갖고 확대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리프 안에도 베스큘러 번들이 보이나요 지금? 리프 스트럭처 오른쪽 밑에 리프 안에 베스큘러 스트럭처 자일럼하고 플로엠 보여요? 네. 자, 물의 운명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자일럼을 여기 십자가 모양의 자일럼이죠. 루트에서는 통해서 쭉 올라와서 저쪽 갈색깔 부분이 자일럼이었죠? 그쵸? 해서 리프로 도달을 하면 리프의 어디? 이쪽으로 자일럼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거기에 있는 셀들한테 들어가서 포토신시스를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하겠죠. 자, for better absorption of water from the root hair. 자, root hair가 물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Large surface area. 그래서 root hair가 필요한 거고요. Low water potential. 자, water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요? From higher to lower water potential로 움직이죠. 그러면 흙이 더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즉 뿌리가 물이 많이 없어야 워터 포텐셜이 낮아야 워터가 흙에서 뿌리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루트 헤어는 로우 워터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아무리 로우 워터 포텐셜을 갖는다 한들 물을 흡수할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워터 퍼미어블 셀 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 셀 thick. 자, 물이 흡수돼야 되는데 그 흡수돼야 되는 거리가 멀면 흡수를 잘 못 당하겠죠? 그래서 셀 월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됐죠? Root hairs expand in the soil. root hair는 흙 안에서 퍼져 있다. 이거 여러분 내가 그림이에요. 그림을 못 그려서 미안해. 자, 이 워터거든요. 보이나요? 그래서 워터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렇게 셀 월을 통해서 지금 빨간 색깔이 자일럼인데 자일럼으로 들어간 거 보여요? 자, 처음에 물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갔나요? 처음에 물이 들어올 때는 오스모시스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셀 월을 통해서만 움직이죠. 저렇게 셀 월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걸 apoplastic pathway라 그래요. apoplastic pathway, water is transported through the cell wall. apoplastic pathway, water is transported through the cell wall of the root hairs 또는 root cells. 두 번째 워터가 들어가는 방법. 이번에는요, 워터가 처음에 오스모시스로 들어왔다가 어디를 통해서 갔어요? 사이토플라즘을 통해서 갔죠. 근데 이 루트 셀들은 셀 멤브레인이 중간에 뚫려 있는 구간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플라즈모데스마타 중간이 뚫려 있죠. 사이토플라즘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약간 샴 쌍둥이 같은 거. 우리 플란트 셀 스트럭처 기억하죠? 플란트 셀 스트럭처, 플란트 셀 두 개를 이어놨어요. 근데 중간에가 서로 이어져 있어요. KLCC 쌍둥이 빌딩의 가운데 있는 중간 다리 브릿지처럼. 거기를 통과해서 물이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symplastic pathway라고 부릅니다. symplastic pathway. symplastic pathway는 워터가 사이토플라즘과 플라스모데스마타를 통과해서 운반되어지는 거. 자, transpiration. 물이 운반되는 거. 자, 여러분, 물이 운반이 되려면 워터 몰리큘들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워터 몰리큘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코히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물을 두 방울을 떨어뜨려 놓으면 물 이 두 방울은 서로 붙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물이 이렇게 조금 흘렸는데 두 방울 정도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얘네 두 개가 서로 가까이 오더니 서로 딱 붙여서 큰 덩어리로 변하는 거? 네. 그거 물들끼리 잡아당기는 코히션이 있어서 그래요. 또 여러분 뭐가 있죠? 우리 지폐를 셀 때 아니면 책장을 넘길 때 잘 안 넘겨지면 어떻게 해요? 침 바르죠. 왜? 물은 다른 물질을 잡아당기는, 다른 물질을 붙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adhesion이라고 부릅니다. 물은요, 다른 물질하고도 붙으려고 그러고 자기네들끼리도 잡아당기려고 그래요. 코히션하고 adhesion이 있어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나요? 오스모시스를 통해서 자일럼 쭉쭉쭉쭉쭉 해서 이베포레이션으로 공기중까지. 그쵸? 중력을 거슬러서 물이 움직일 수 있나요? 근데 지금 중력을 거슬러서 물이 움직였죠? 어떻게 가능하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오스모시스로 들어왔어요. 두 번째에는 에포플라스틱하고 심플라스틱 파스웨이로 자일럼까지 운반이 됐어요. 그 다음 자일럼 안에서는 아까 전에 봤던 어데이션, 코히션 때문에 뭐죠? 즉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 옆에 붙어 있으려는 힘 때문에 운반이 되어졌어요. 그게 왜?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통이 있어요. 물통. 꼭대기에 있는 물들이 이베프레이션이 돼요. 날아가죠? 그죠?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워터 파티클은 방금 증발된 워터 파티클을 붙잡고 있었죠. 그럼 얘가 증발하고 날아가면서 내가 위로 올라가져요, 안 올라가져요? 올라가져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트랜스피레이션이라고 해요. 이해 가나요? 네. 그러면 트랜스피레이션이 더 잘 되려면 더 더우면 트랜스피레이션이 잘 되겠죠. 아, 네. 아니에요? 맞아요. 더 더우면 물이 더 잘 증발하면 물이 아래에서 위로 더 잘 움직일 거고 바람이 많이 불면 트랜스피레이션이 더 잘 될 거고 그쵸? 네. 네. Uptake of salt and minerals. 자, tug of pressure. Tug of pressure pushes some of the water out of the cell. 이게 지금 플란트 셀이에요. 안에 보니까 물이 있는데 얘가 플란트 셀 바깥으로 막 밀죠. 그쵸? 이거 우리가 tug of pressure라고 부르거든요. 단어 알아듣겠죠? 네. 넘어갑시다. 자, 여기 지금 리프 스트럭처예요. 리프 스트럭처인데 위에 보이는 저 어퍼 에피더미스 구간이 이파리의 윗면, 맨질맨질한 면. 우리 깻잎 같은 거 보면 맨질맨질한 면이 있고 뒷면은 까칠까칠하죠? 그 다음 여기 지금 다이어그램 밑에 로어 에피더미스라고 되어져 있는 구간이 까칠까칠한 면, 아랫면입니다. 어떤 스트럭처인지 알겠나요? 아랫면에 보면 스토마타 또는 스토마라고 불리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물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워터가 아니라 스팀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이거 나오는 거는 이제 디퓨전으로 나오는 거겠죠? 자, 포토미터. 우리가 실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문제를 푸니까요. 이걸 우리가 포토미터라 그러는데 다 채우면 이런 느낌이에요. 가운데 보면 에어버블이 있죠. 봅시다. 저기에 있는 플란트가 만약에 트랜스피레이션을 한다면 에어버블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자꾸 왼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왜? 저 플란트가 자꾸만 물을 증발시키고 해서 쪽쪽쪽쪽 빨아들이고 가지고 가니까 그럼 에어버블이 움직입니다. 얘가 에어버블이 초당 얼마나 빨리 움직였냐를 알아내면 그게 rate of transpiration이겠죠? 이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볼륨을 알 수 있고 그 볼륨에다가 시간을 나누면 rate of transpiration. 자, 그러면 different temperature에서 실험을 해보면 temperature가 과연 transpiration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알 수 있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에어버블이 움직이는 거리도 높아져요. 왜? 트랜스피레이션 더 많이 할 거니까. 이렇게 트랜스피레이션에 영향을 끼치는 팩터들은 템퍼레처가 높으면 트랜스피레이션 레이트도 더 빠르다. 휴미디티, 공기 중에 워터가 많으면 플란트가 워터를 잃어버리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트랜스피레이션을 잘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휴미디티가 높으면 rate of transpiration은 낮아진다. 에어 무브먼트, 바람이 많이 불면 rate of transpiration은 당연히 빨라진다. 라이트 인텐시티가 높으면 rate of transpiration은 당연히 높아진다. number of stomata, 아까 전에 그 구멍이었죠? 그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워터가 더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질 거니까 evaporate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니까 당연히 rate of transpiration도 높아진다. 자, 트랜스로케이션 보겠습니다. 트랜스피레이션은 물이 운반되는 거였고 트랜스로케이션은 수크로즈가 운반되는 거예요. 포토신테시스로 만들어진 글루코즈에다가 프룩토즈를 합치면 수크로즈가 되는데 얘네들을 운반해서 저장할 때는 스타치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스타치는 글루코즈가 많이 뭉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쵸? 얘를 왜 운반해야 될까? 자, 우리가 CO2랑 워터를 합쳐서 글루코즈를 만들었어요. 이게 포토신테시스죠. 이 글루코즈는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먼저 아미노애시드에 붙어가지고 프로틴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수크로즈로 바뀌어가지고 운반이 되거나 아니면 수크로즈로 바뀌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에 저장이 되어져서 단맛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스타치로 바꿔져서 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디에?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에 저장이 될 수 있겠죠. 또 글루코즈는 셀룰로스로 바꿔서 플란트의 셀월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글루코즈는 오일로 바뀌어서 그 우리 씨앗 있죠. 해바라기 씨 같은 거에 아니면 올리브 씨 같은 거에 씨앗에 기름으로 저장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크로즈 또는 아미노애시드가 플로엠에서 운반되어지는 것을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때 뿌리에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에 저장이 되어지는 것, 그 저장이 되어지는 공간을 우리가 튜버라고 부를 거예요. 됐나요? 정리해봅시다. 정리해보면 transpiration은 물을 잃어버리는 거, 그쵸? movement of water고 translocation은 movement of sucrose and amino acid다. transpiration은 xylem, translocation은 플로엠에서 일어난다. transpiration은 아래에서 위로, translocation은
위에서 아래로 운반이 되어지는 거다. 여기까지가 트랜스포트 임플란트예요. 올리스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